제 삶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된 PDS 다이어리를 샀다는 이유로 또 단톡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제일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부분이 강의예요.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강의.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을 수 있을까? 사실 돈 내고 들어도 들을까 말까 한 강의들을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이 조직화가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강연을 통해서 제가 하는 피드백과 더불어서 전문가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한 단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드러내서 생기는 문제보다 드러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비디님?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자신의 그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가상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비평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두려움을 약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느슨한 유대.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느슨한 유대. 만약에 가족들하고 이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같은 이해를 가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업도 모르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것은 내 사생활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의 핵심은 함께 모여서 하는데 서로 다양한 사람들 것을 들여다보고 내 것이 드러난다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함께 한다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실을 드러내서 생기는 문제보다 드러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비디님?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자신의 그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가상의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삶을 살면서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비평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두려움을 약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제가 PDS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일기장을 하나, PDS 다이어리를 샀다는 이유로 또 단톡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제일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부분이 강의예요.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강의.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을 수 있을까? 사실 돈 내고 들어도 들을까 말까 한 강의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셔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 너무 감동해요. 제 삶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된 계기가 있어요.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분 강의를 이제 쭉 들었는데, 그분이 또 우연하게 1월 1일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명상하는 것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명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분이 한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고, 또 그 중간에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을 내셔서 다 읽고 두 번째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책의 일종의 목적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거든요. 실천하면서 이 PDS 다이어리와 더불어서 정말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PDS 다이어리를 통해서 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삶이 조직화가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강연을 통해서 제가 하는 피드백과 더불어서 전문가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한 단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꾸준함의 가장 큰 비결은 단톡방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단톡방 때문에 이 PDS 다이어리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10대도 있고요, 20대도 있고요, 60대, 뭐 제가 모르는 70대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고민을 갖고 이 단톡방에 모여 있어요. 근데 단톡방에 이제 들어간다 했을 때 저는 제 마음대로 나는 이분들하고 약속을 했어. 그분들은 저랑 약속 안 했지만 저는 이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매일매일 이 다이어리를
써서 이 단톡방에 인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니까 약간 묶어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김경일 심리학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어떤 걸 성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심리학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근데 저는 이 단톡방이 그 PDS 다이어리에서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함께 모여서 의지와 노력이 성취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단톡방을 통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프랭클린 다이어리도 가져왔는데 열심히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때는 PDS 다이어리보다 더 빽빽해요. 보시면 PDS 다이어리보다 더 빽빽해요. 그런데 쭉 아까 지속성과 연속성에서 보면은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는 이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되는 힘이 있고 채워지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단톡방에 이제 참여하면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줌 반상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문자로만 톡으로만 보던 사람들을 이제 줌이라는 공간에서 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서로 노하우도 나누고요. 저는 저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네. 저 좋은 아이디어네. 이제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가까운 지인한테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좀 드러내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더 공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게 어떤 사람들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떤 사람이 고민을 이렇게 올려주면 나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면 어떨까라고 제 의견도 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 단톡방에서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독서 인증 같은 것도 올라오고 또 감사 일기 이런 것도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이지만 감사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무언가를 향상시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에너지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인 단톡방에 내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 행위를 통하다 보니까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고민을 올렸어요. 그래.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내가 가서 삽으로 다 퍼줄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실제로 함께 울어주고 이제 저희 단톡방에 어떤 분이 반려견이 오래 키우던 반려견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울어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그 느슨한 유대라는 게 형식적인 관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할지는 몰랐어요. 그 단톡방에 꾸준히 인증해 주시는 분들의 삶이 저한테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PDS 다이어리는 나에게 무선 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면 전에 이제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 떠올랐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에는 공수 소방대원이 산불이 크게 나면은 헬리콥터 딱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산불을 끄는 요지요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제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무선 수신기를 다 하나씩 주고 그 산불을 잡을 수 있는 매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대장이 지시를 줬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대원들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대장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잡음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잡음이 들리니까 대장이 너무 바빠서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그러다가 7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팀이 7시간 후에 보다가 여기 와보니까 이분들이 배낭 위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손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불을 놓칠 뻔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이 대원들이 변명하기를 우리는 수신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대원이 와가지고 무수인 수송기를 딱 낚아채면서 45m 정도 가서 딱 하니까 대장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45m 가니까 또 대장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바로 데드스폿에 있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오는데 우리가 데드스팟,
그러니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컴플레인 하거든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PDS 다이어리를 적는 것과 이 단톡방이 포함되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데드 스팟에서 송신이 되는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무선 수신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꽉 막혀 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뚫고 나가야 하는데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한번 와서 같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